안녕하십니까? 감동적인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보면서 힐링하시길 바라는 행복의 뜰입니다. 테스트 오브 체리는 아바스 카로스타미가 각본 감독하고 금지가 해제된 후 폐막 3일 전 출품해서 1997년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이란의 영화입니다. 주인공 바디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면서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준비한 구덩이에서 죽어있는 자신을 흙으로 덮어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력시장을 지나는데 차 창문으로 몰려들어서 자신을 써달라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자리를 떠납니다. 두 번째, 쓰레기 하치장에서 비닐봉투를 줍는 사람들에게 제안하지만 그들은 돈은 가족을 위해 필요한 정도면 족하다고 거절하고 나무에 거름 준다 생각하고 죽은 자에게 스무삽 흙을 덮으면 된다고 유혹했지만 중간에 차를 내린 쿠르드족 농구 출신 군인과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장을 혼자 지키는 경비이지만 맡은 임무 책임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경비원과 알바에서 힘들게 학비를 벌지만 신은 자신의 손을 올바른 일에만 쓰신다고 생각하는 신학생 등 모두가 바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바디가 산길을 지나며 앞바퀴가 옆길로 빠지자 산에서 일하던 여러 명 인부들이 몰려와서 차를 들어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도중에 차를 세우니 젊은 남녀가 바디에게 사진기를 맡기면서 멋지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새의 박제를 만드는 노인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노인은 죽을 밧줄 묶으러 나무에 올라갔다가 손에 잡힌 잘 익은 체리를 먹으면서 다시 살게 된 자신의 과거 이야기, 즉 작지만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새벽에 아내 몰래 집에서 나와 차에 밧줄을 실었어요. 자살하려고 뽕나무 농장에 도착했지요. 나무에 밧줄을 던졌지만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밧줄을 단단히 동여맸어요. 그때 내 손에 뭔가 잡혔는데 과즙이 가득한 체리였어요. 난 그것을 먹고 2개, 3개를 더 먹었지요. 그때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고 학교 가던 어린애들이 가지를 흔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잘 익은 체리가 우수수 떨어졌고 아이들이 그 체리 하나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지요. 체리를 많이 따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는 그때까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깨워서 내가 가져온 체리를 함께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그것도 단 한 가지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체리 한 개가 내 생각을 아주 다르게 바꿨듯이 말이죠. 노인을 박물관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전속으로 차를 몰아 박물관으로 가서 박제사 노인을 찾게 됩니다. 하얀 가운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내일 오시게 되면 제가 깨어 있을지도 모르니 돌멩이 2개를 꼭 가지고 오세요. 박제사가 말합니다. 돌멩이 2개는 부족하죠. 3개 준비하겠습니다. 바디가 답합니다. 죽지 않고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제 어깨도 꼭 흔들어 보세요. 박제사가 말합니다. 난 당신이 어떤 말을 할지 알아요. 바디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듣고 도시 하늘 너머 펼쳐지는 저녁 노을의 황홀한 빛깔을 보면서 언덕으로 가서 수면제를 먹고 난 다음 구덩이 안에 누웠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그의 얼굴 위로 푸른 달빛이 서리고 때에 맞춰서 많이 내리고 있는 비. 사방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고 가끔 치는 번개빛에 바디 얼굴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잠시 검은 화면만 계속됩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쿠르드족 농부 출신이 있는 부대 장병들은 소리를 지르며 구보를 하고 있었고, 해가 조금 더 떠오르자 구덩이를 팠던 그리고 누웠던 동산 언덕에는 자연 소리를 녹음한다면서 영상팀은 여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디는 자살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신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남들을 괴롭히면 그건 죄가 아니고, 그걸 참다 못해 목숨을 버리는 건 죄가 된다는 것이 말이 돼? 살아 있어도 우울하기만 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 같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비닐봉투 줍는 사람부터 신학생까지는 바디가 말하고 제안했지만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상황, 즉 말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바디가 운전하는 차를 노인은 함께 타고 가면서 말합니다. 좌회전해 주세요. 바디가 말합니다. 이 길은 모르는데요. 그러자 노인이 답했습니다. 난 알아요. 울퉁불퉁한 자갈이 많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마음이 편하고 아름다워요. 세상은 생각보다 아주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지만 젊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책임 회피밖에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부닥칠 때마다 이런 방법을 쓴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노인이 가자고 한 길은 자갈투성이고 좁고 구불구불한 사막의 길이었지만 흙먼지 때문에 오히려 가끔 생기 있게 심어져 있는 초록잎 나무와 노란잎 나무가 더 같이 있어 보이고 한 곳에만 있던 샘물이 더 맑게 보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돌아가는 길,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 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꾸면 여러 가지 경험을 체득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직진하는 길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빨리 포기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고 즐겁지 아니하며 대부분이 좋다는 결과가 나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이 생깁니다.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에 갇혀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아 그들의 환경이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전체적으로 듣지 않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지는 몰라도 결국 겪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종이컵을 정면에서 보면 네모로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아침에 본 하늘, 저녁에 본 하늘 색깔이 다르듯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물건은 보는 시간과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는 같은 시간에 같은 쪽에서만 보면 한 가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터키인이 의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내 몸을 만지면 몹시 아파요.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배를 만져도 아프고. 의사가 자세히 진찰한 후 몸은 괜찮은데 손가락이 부러졌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다른 데 문제가 없으니 생각을 바꿔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아프고 슬퍼 보이는데 마음을 고치면 세상이 온통 환희에 차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노인이 바디의 차를 내리기 전에 터키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당신이 가도 난 친구이며 당신이 남아도 난 친구입니다.
어떤 경우도 난 당신의 친구입니다.